연산자 함수 이야기 먼저 좀 가겠습니다. C++ 언어는 뭘 제공하냐면 연산자 재정의 라는 걸 지원해요. 물론 다중정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산자라는 게 얘가 함수화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만 이제 전제 조건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는 건 클래스 즉 객체만 된다. 그러니까 인티저나 이런 기본 형식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클래스에 대해서 연산자를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MyData라는 클래스 인스턴스인 A가 있는데 이 A에 대해서 더하기 이퀄 3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연산자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선을 좀 긋고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이건 누구의 코드냐? 이건 명백하게 사용자 코드예요. 자, 그러면 연산자 재정이고 뭐고 이건 누가 하느냐? 이걸 만드는 제작자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대전제인데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쉽게 말하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은 휴대폰이라고 할까요? 그럼 제작자라는 사람은 얘에 대해서 잘 알죠. 그죠? 이 사용자는 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때요? 몰라요. 무지합니다. 뭘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이걸 써먹는 사람은 사용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쓴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이 기계를 잘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는 사람은 사용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잘 쓰려면은 무지하다는 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야 써먹지. 예? 알아야 써먹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용자는 이 무지에서 잘이라는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공부해야 돼. 쉽게 말하면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습이라는 걸 해야 될 정도에까지 갔다는 거는 이게 그렇게 쓰기가 편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아이디어란 건 뭐냐면은 이런 공부, 즉 학습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소위 이른바 보편적 직관에 따라 보편적 직관이라는 것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직관이라는 표현 요즘 자꾸 등장하는데 알파고 때문에 그죠? 기계가 직관할 수 있느냐인데 직관이라는 걸 뭐라고 규정하냐면 언어로 정의하지 못하는 것들을 직관이라고 흔히 말을 해요. 언어로 기술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말 갖고 설명 잘 안 되는 애들 있죠. 뭐는 뭐다, 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을 싸잡아서 그냥 직관이라는 이름으로 두리뭉술하게 표현하는 거죠. 기계가 그걸 할 수 있냐는 건데 왜 못해? 흉내내는 건 뭐 완벽하게 하죠. 오히려 더 잘할 가능성도 높고. 자, 그래서 이 보편적 직관에 따르는 그것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써먹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더라. 특히 이제 이런 미스유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오남용이라고. 잘못 쓰는 거예요. 얘 뭐 하는 거지? 에? 생긴 걸 이렇게 보더니 이걸로 혹시 벽에 못을 박아야 되나? 에? 물론 이제 우리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직관에 따라 봤더니 망치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 에?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망치로 보이게 했다. 그러면 얘가 모르는 네가 바본지 그걸 그렇게 보이게 만든 놈이 바본지 이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함에 있어서 이 제작자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지는 잘 알지. 예를 들면은 여기 버튼을 여기를 예를 들면은 1분간 누르고 있으면은 과부하가 걸리면서 여기가 회로에 손상이 온다거나 제품에 하여튼 그냥 싸잡아서 손상이 온다고 칩시다 그냥.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써야 돼. 이걸 1분간 누르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누르는 걸 막을 수 없다면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눌리고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그 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회로를 스스로 끊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1분을 누른다는 게 오남용인 거고 비정상적인 행동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불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인 건데 이거 하나를 이루려면은 이 사람은 진짜 피눈물 나게 노력하셔야 돼. 철저히 누구 관점에서? 제작자, 사용자 관점에서. 근데 그러니까 말은 쉽다고. 응. 말은 쉬워. 근데 그러니까 알아서 잘 되려고 한다라는 게 진짜 말이 쉬워서 알아서 잘이지. 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걸 다 따져가지고 고려 가능한 거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다 지원해주고 그걸 다 이 안에서 처리해줄 때 그 결과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잘 쓴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런 더하기 이퀄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뭐 대입연산자 중에 하나지만 잘 따져보면 이런 거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명백하게 누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지금 와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맞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존의 것에 어펜드돼서 계속 붙으면서 얘가 덩치가 점점 커지지 않을까요? 그럼 기존에 얘가 이렇게 초기화도 안 하고 쓰이면 안 될 거 아니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게 하려면 이 클래스 생성자에서 내부 변수 싹 다 영초기화 해주면 돼. 그러니까 객체로 되는 순간, 클래스가 되는 순간부터 영초기화를 했다 안 했다 논할 이유가 없어. 왜 그러냐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아서 내부에서 잘 하고 있겠지 뭐 얘가 그렇게 만들었겠지라는 전제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게 이게 나으냐 아니면 이게 낫냐는 거예요. A에 점 찍고 메서드 이름이 append야. append인데 여기에다 대고 이제 형태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3이 아니고 그 변수에 어디다 담아야 돼. 3이 들어있는 그것에 주소를 넘기고 플러스 인티저로 사이즈 같은 거 넘기게 만들어. 이게 낫냐는 거죠. 둘 중 누가 낫냐는 거죠. 사용자 관점에서 답해보자 이거야. 뭐가 나요? 이게 나아요. 직관적이죠. 훨씬 더. 직관성이 뛰어난 데다가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되자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는 추상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떤 혜택을 얻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실수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 있어. 자, C++ 언어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비안의 스트롭 선생님이신데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뭐 아니면 어디 컨퍼런스에 가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얘기가 꼭 나와요. 앱스트랙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주제로 이 얘기를 하시냐면은 결국 소프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지보수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이 최대한 떨어져야 돼요. 이걸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내용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머신 코드가 있어요. 기계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 코드가 있다고 칩시다. 훨씬 추상성이 높죠. 이걸로 프로그램을 짜면 성능이 고성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짜야 되냐는 이거죠. 성능을 생각하면.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책의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이 얘기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어떤 사용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은 논리 구성도 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것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선택해야 될 경우의 수가 이렇게 한 3덩어리 정도 있다 그러면 각각에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조합하고 합쳐서 최종 경우의 수가 나올걸요?
근데 프로그램이 정교해지려면은 뭐 이런 게 또 있어. 이렇게. 여기선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서 또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근데 이 각각은 사실은 알고 보니 어쩌고저쩌고. 뭐 알고 보니 어쩌고저쩌고. 그럼 밑으로 갈수록 경우의 수가 점점 늘죠. 다른 말로 하면은 밑으로 갈수록 복잡한 수준이 이 수준이 점점 올라간다 이거지. 근데 이거하고 뭐하고 비례하고 앉았냐? 버그 발생률하고 비례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걸 레벨을 나눠가지고 이 수준에서 고민, 이 수준에서 고민 이거지. 그럼 이게 자세히 나누면 뭐가 되냐면은 여기가 하드웨어 수준이면 여기가 운영체제 커널 수준이고 유저 모드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추상성을 높여주고 각각에서 적어서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 문제가 없다는 걸 개런티 해주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가 간결해지고 논리가 훨씬 더 단순해질 수도 있죠. 그럼 실수 가능성은 어때요? 훨씬 떨어질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싸질 거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객체 제한 프로그램 같은 데서 얻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유지보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사용자 코드를 훨씬 더 간결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뭐가 있냐? 바로 이렇게 연산자 함수를 만들어 놓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산자 함수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어떤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클래스 객체가 있다 그러면 이 객체에 대해서 연산자 만들어 넣어라 이거야. 연산자. 이거 만들어 놓으면 누가 좋으냐? 결국은 사용자가 좋아요.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 편의를 위해서. 예, 이걸 고려해 주게 되면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텐데 그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위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편의성을 올려주고 직관성이 뛰어난 소프트웨어가 되게 할 때 얘가 좀 좋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 지금 아이디어란 얘기고 그래서 이걸 소위 이른바 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걸 이제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그 제작자의 실수 때문에 덤터기를 누가 쓰냐면 이 사람이 쓰게 돼 있어. 예? 이 사람이 덤터기를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에 상속관계를 고민한다면 더 생각해야 되겠죠. 후배 개발자가 덤터기를 쓰게 될 거예요. 이런저런 등등을 또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C++의 연산자는 뭐가 있고 뭘 어떻게 하면 되고 그 얘기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다른 소리 많이라고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써서 네, 온라인으로 이 강의 보실 분들은 네, 강의 몇 분 하다 만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앞에 한 1시간이 더 있었죠?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는 걸로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